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업체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방역이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 걱정이 상당히 큰 가운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 심상치가 않습니다. 교회, 콜센터, 학원, 실내 체육시설에 이어 방금 저희가 기자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성남 버스 회사까지 확산이 됐는데 전문가로서 교수님,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1월 20일 날 첫 번째 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거의 이제 5달 정도 됐거든요. 네. 이제 숫자가 5월 우리가 이제 황금 연휴 전까지만 해도 0이라는 숫자도만 봤는데 네. 그때 이제 이태원 클럽 사건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더니 이제 최근에는 이제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늘어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 역학조사를 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네. 상황이 돼 있어요. 환자 늘어나는 속도를. 그래서 숫자를 3, 40명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큰 숫자는 아닌데 현재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어떤 많은 기법들은 굉장히 선진화된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큰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고요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유행이 네. 지금 세계적으로 좀 빨라지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상황이 잘못 제어가 안 되면 오히려 2차 유행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2차 대유행 문턱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좀 보면 수도권 확산, 특히 그 건강용품 방문업체를 시작으로 한 그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지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역 당국도 대부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약한 골이라는 걸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땐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알던 곳이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양시설이나 네. 노래방이나 이태원 클럽이나 그런데 사실은 이 방문 판매 업체도 어르신들이 가서 하는 그런 거를 사실은 보건당국도 대부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지하에서 있고 하던 것을 인지를 늦게 해버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방역당국에서도 열심히는 했지만 네. 찾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다른 곳으로 전파가 되고 지금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빨리 퍼진단 말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많이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증상 감염이 많고 특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 있어요. 네.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를 아주 지금 강하게 하다가 황금연휴 들면서 이제 생활 속 방역으로? 거리두기로 네.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상과 방역이라는 것을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늘어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지금 이 숫자가 하루 평균 숫자가 이제 40명대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0명대가 넘어가면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했는데 네.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상을 조금 더 눌러놓고 네. 방역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접어들 수도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확산 중인 가운데 확진자들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후 건강이 더 좀 위험해질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 황금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약간 그 신규 확진자가 늘었을 때만 하더라도 약 10.2%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만 이제 5월 말, 6월 초로 접어들면서 점점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는 16.7%였다가 이것이 6월 초 37.1%,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전체 신규 확진자의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고령층 감염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더불어서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더 유의를 해야 될까요? 우선 지금 이제 패턴이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신천지 때에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20대들. 많았어요. 네. 20대.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클럽 때도 그랬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래프 보셨으면 알겠지만 60대 이상에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 요인은 이번에 이제 방문 판매 업체 등 해가지고 리치웨이 이런 데 통해서 연세 드신 분이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우리가 연세 드신 분도 이제 두 분류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방역당국에서 아시겠지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어르신이어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데 네.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과 굉장히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6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경우는 60대, 70대임에도 굉장히 건장하시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냥 놀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그분들이 퍼뜨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기존에는 젊은 분들이 퍼뜨려서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되는 네. 치사율이 높아지는 케이스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르신 중에도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으로 가서 활동이 안 되는, 그렇군요. 건강이 안 좋으신 네. 분들의 치명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젊은 분들만 너무 활동량이 많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네. 어르신들을 두 분류로 분류를 해서 활동량이 많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 시스템을 갖춰가지는, 그래서 뭐 젊은 분들만 지금 QR코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런 분들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네. 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약한 고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내놓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약한 고리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많은 경제활동 등등을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신 고령층이라는 그 고리를 우리가 좀 미처 알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뭐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인천에서 초등학생 등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학교로는 전파가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에서 이 같은 집단 감염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깜깜이 감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따로 없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부가 최초에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낮출 때는 그 룰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 네. 경로를 알 수 없는 게 5% 밑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명 밑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관리 비율에서 복잡하긴 한데 5% 50명 룰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 깜깜이 이른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게 이미 10%가 넘어갔어요. 네. 그 말은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분들은 본인이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감염을 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차라리 숫자가 100명이라도 감염 경로를 아는 100명과 그 숫자를 몰라도 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이 10%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로서는 이 50명의 숫자가 통제되는 50명과는 전혀 다른 네.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제 QR 코드를 도입하고 다른 것도 면면히 하고는 있는데, 무조건 숫자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의 딜레마가 과연 지금까지 했던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네. 두기로 환원이 다시 돼야 될 문제인가? 근데 사실 어려운 게 지금 이미 일상에서는 많이 지금 경제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렇죠. 생계도 어려우신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 논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루 평균 그 확진자 수가 40명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대로 40-50명이 넘어가면은 다다음 주면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로 다시 해서 네. 우리 일상이 조금 안 좋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스스로 잘하지 네. 않으면 국가가 할 수밖에 없고 네. 생계가 다시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깜깜이 감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 어느 정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방역 강화 조치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방역 수칙 준수 행정 명령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부분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굉장히 있죠. 네. 굉장히 있는데, 이게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사람들도 만성이 되고 그래서 그렇죠. 무뎌지죠. 무뎌지고 네. 이번에도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2주만 더 했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무뎌지면서 네. 실제로는 좀 생활을 좀 느슨하게 하면서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코로나는 모두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한 번에 해서 네.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하나만 하면 일반 두더지처럼 바이러스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지자체보다는 중앙당국에서 집중적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역 당국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